네, 안녕하세요. 마케팅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곽진영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제품을 팔아도 생각보다 남는 게 없을까라는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총 두 가지 원인으로, 첫 번째로는 광고에 대한 클릭당 비용, 그리고 우리 웹사이트의 구매 전환율이 좋지 않은 경우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실제 제품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가격 구조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 또 광고를 통한 수익률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비자 판매가 기준으로 10만원짜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가격 구조는요, 원가가 5만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판관비 3만원, 그리고 우리 순수 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익이 2만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웹사이트의 사용자들을 유입시킨다 라고 할 때, 광고에 대한 컨디션이 예를 들어서 클릭당 비용이 500원인 상태로 총 100명의 사용자를 데려온다 라고 해서 우리는 총 광고비 5만원을 지출할 거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0만원짜리 제품을 만약에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5만원으로 100명을 저희가 데려왔어요. 그래서 한 건에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총 벌어들인 금액은 10만원이죠? 거기서 원가인 5만원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5만원 중에서 사실 우리한테 판매 관리비가 3만원만 주어졌었는데 광고비를 우리가 5만원 썼기 때문에 2만원을 더 쓴 셈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판매 관리비도 5만원 나갔고, 그러면은 지금 마진이 사실상 남는 게 없는 셈이 되는 거겠죠. 자, 요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변수를 하나만 줘보자고요. 변수를 판매하고 있는 제품 가격이 20만원짜리 팔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20만원짜리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이 원가 판관비 마진율을 동일하게 우리가 가져가기 위해서 원가가 예를 들어서 곱하기 2에서 총 10만원, 판매 관리비는 곱하기 2에서 6만원, 마진은 곱하기 2에서 4만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20만원짜리 제품입니다, 이번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5만원으로 가지고서 원래 10만원짜리 제품 팔 때는 이윤이 안 남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20만원짜리 제품을 팔면서 원가 판매 관리비 마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포션을 동일하게 설정을 했지만 일단 원가 10만원 빠지고요. 그쵸? 그리고 판매 관리비가 6만원 배정이 돼 있었는데 우리는 5만원만 썼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만원을 세이브한 셈이 되는 거고 마진은 그대로 4만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5만원의 순마진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광고로 CPC 500원으로 5만원의 광고비로 똑같은 비용을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가격대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에 따라서 실제로 마진이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인사이트로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우리가 소싱해서 판매를 혹은 제조를 하시는 분들, 제조할 때 광고를 안 돌릴 거면 상관없지만 광고를 돌릴 거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런 광고적인 환경으로 비용 투자를 하는 걸 고려를 해서 판매 관리비를 고려를 해서 가격 구조 세팅을 해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싼 거 팔면 무조건 유리한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 구조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로는 사실은 원가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10만원짜리 제품을 예시로 들었으니까 10만원짜리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가 5만원, 그리고 판관비 3만원, 마진 2만원짜리 제품을 우선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제품은 원가 비중이 좀 높습니다. 원가가 7만원이고요. 판매 관리비가 2만원이고 마진이 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컨디션의 제품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는 역시 똑같이 클릭당 비용 500원, 그리고 100명의 사용자 5만원의 광고비를 들여서 한 건의 매출을 냈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만원을 매출해서 원가를 제외하고 판매 관리비 3만원인데 우리가 광고비 5만원 썼다 했죠?
그럼 실제적으로 남는 게 이제 없는 이제 그런 컨디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우측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가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원가가 7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판매 관리비 주어준 게 이제 2만 원이었지만 실제 광고비 5만 원을 썼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서부터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아까는 그래도 마진이 없는 거였지 마이너스는 아니었는데 이 컨디션에서는 바로 마이너스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뭐 계산까지 굳이 안 해봐도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 원가나 판매 관리비 마진 비중에 있어서 판관비나 마진 비중에 대해서 조금 더 룸이 있는 제품이 광고를 돌리기에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문제는 광고를 안 하면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광고를 운영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비용을 전제를 해서 판관비나 마진이 세팅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것처럼 원가를 너무 높은 제품을 가지고서 유통을 하면서 광고를 하게 되면 사실은 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극복을 하려면 내가 원가 비중이 높은 걸 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객단가를 큰 걸 하면 돼요. 원가 비중이 높은 대신 객단가 자체가 크기 때문에 한 건의 주문을 일으켰을 때 그나마 이 판관비나 마진 비율은 비중적으로는 적지만 금액 자체가 클 수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고가의 뭐 침대다 혹은 뭐 인테리어 용품이다, 가구다, 이런 것들은 원가 비중이 어느 정도 높더라도 객단가 자체가 크기 때문에 광고비를 쓰는 거에 비해서 커버가 어느 정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저렴한 제품인데 우리가 유통을 하면서 유통 마진 정도만 겨우 남길 수 있는 정도로 하면은 그거는 광고가 이제 없이 팔던지 광고를 통해서 이제 팔았을 때는 사실 조금 남는 게 많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가 광고를 운영해서 매출을 내더라도 마진이 안 남는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가격 구조에 대한 원인을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운영하시면서 효율이 안 좋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난 1편에서 다뤘던 광고 클릭당 비용 그리고 전환율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가격 구조가 정상적으로 혹은 이상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왜 광고에 대한 효율이 안 나오는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